명령어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세트는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CPU 유형에 따라 명령어 세트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명령어 세트 구조는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얘기하며 명령어 세트의 구조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컴퓨터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명령어 유형, 오퍼레이션 코드와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오퍼란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은 OP 코드 부분과 오퍼란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어 유형은 CPU가 실행할 작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작 코드, 즉 오퍼레이션 코드, 줄여서 OP 코드라고 말합니다. 명령어 유형은 바이너리로 인코딩되어 명령어들이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지를 식별하게 됩니다.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오퍼란드라고 하는데 오퍼란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오퍼랜드인데요. 명령어 실행 시 입력으로 사용된 하나 이상의 오퍼랜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 오퍼랜드인데요.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라고 하는데 명령어 실행 결과를 저장하는 오퍼랜드가 되겠습니다. 오퍼랜드의 개수 또는 용도, 표현 방법은 연산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다음은 명령어 실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묵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위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행 중인 명령어의 바로 다음 위치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중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으로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위치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의 다음 위치로 설정하게 되고 그 값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명령어 내부에 포함시킴으로써 명령어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명령어나 함수 호출 명령어를 사용하여 명령어의 실행 흐름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명령어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코드는 명령어를 표현하는 코드로 기계어 코드, 어셈블리 코드,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되겠습니다. 먼저 기계어 코드는 머신 코드라고 하는데 명령어의 바이너리 표현을 기계어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어셈블리 코드는 문자 심볼을 사용하여 머신 코드의 가독성을 높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DD는 addition, 덧셈을, SUB는 subtraction, 즉 뺄셈을, MUL은 multiplication, LD는 load, ST는 store 이와 같이 문자적 심볼을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인 것이 어셈블리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코드는 기계 중심 언어이겠습니다. 기계 측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HPL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즉 레벨이 하이란 얘기는 추상화 레벨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계어나 어셈블리 코드에 비해서 추상화 레벨이 더 높습니다. 즉 명령어의 추상성을 향상시키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 어셈블리 코드가 기계 중심의 언어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자 중심 언어입니다. 즉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설계된 언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나 C++, 자바, 파이썬 같은 것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길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길이는 한 개의 명령을 구성하는 비트들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명령어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메모리의 용량, 그리고 메모리의 구조, 버스의 구조,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복잡도 및 속도에 따라서 명령어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명령어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트레이드오프, 즉 상호 조정 요소는 명령어의 종류와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 전략, 소비 전략 감소 등을 고려해서 명령어 길이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포맷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일련의 비트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비트 그룹 단위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 그룹을 필드라고 하는데 필드는 명령어의 각 구성 요소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령어 포맷은 인스트럭션 포맷이라고 하는데 명령어 구성 요소 필드의 비트 배치 및 해석 방법을 정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명령어 포맷은 명령어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명령어 필드에 대한 비트 할당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트 할당 방법은 뒤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비트 할당 방법에 따라서 명령어를 해석하는 디코더의 복잡도나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인 이 그림은 명령어의 구성 요소인 OP 코드, 즉 명령어 유형을 표시하는 오퍼레이션 코드, 동작 코드와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의 조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명령어인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유형만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도 있을 수가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명령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OP 코드 다음에 정의하게 됩니다. OP 코드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필드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세 번째와 같이 OP 코드를 나눠서 이렇게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OP 코드와 오퍼란드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서로 교차적으로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OP 코드와 오퍼란드는 핵심 구조이지만 이 구성 요소들을 실제 인스트럭션 상에서 어떻게 배열시키고 어떻게 매핑하느냐는 프로세스마다 전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어 세트에서는 한 개 이상의 명령어 형식을 사용합니다. 명령어 형식, 즉 명령어 포맷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고 또 명령어 각 필드에 대해서 비트를 할당하는 비트 패턴에 대한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비트 패턴을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코드와 주소 지정 비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산 코드의 종류와 주소 지정 능력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산 종류가 증가하면 연산 종류를 표시하기 위한 연산 코드의 비트 수가 증가하게 되고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연산 코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소 지정 능력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주소 지정 비트 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소 지정 방식의 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랜드의 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지스터와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즉 레지스터를 사용할 건지 기억장치를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주소 지정 비트의 수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엔 레지스터 세트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소 범위, 그 다음에 주소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서 주소 지정 비트 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소 세분화 정도는 주소에 어드레싱을 하는 어드레싱을 하는 그래듈러티라고 되어 있는데 어드레스를 바이트로 하는지 하프워드로 하는지 워드로 하는지에 따라서 주소 지정 비트 수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펜티엄 프로세스의 명령어 포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중간에 인스트럭션 프레픽스부터 시작해서 OP 코드, 모드 비트, SIB,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미디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는 인스트럭션 프레픽스가 없을 수도 있고 1바이트, 2바이트, 3, 4바이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OP 코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스트럭션 프레픽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프레픽스, 세그먼트 오버라이드, 오퍼란드 사이즈 오버라이드, 어드레스 사이즈 오버라이드와 같이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필드 구성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필드의 구성은 여기서 최대 이 컨비네이션, 즉 인스트럭션 프레픽스나 세그먼트 오버라이드 이 비트가 한 비트도 어사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되겠고 최대로 어사인 되는 경우에는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드 비트도 이와 같이 한 바이트, 최대 한 바이트로 정의가 되고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필드, B필드로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은
펜티엄 프로세서의 명령어의 최대 길이 사이즈는 요 제일로 큰 사이즈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4, 2, 7바이트, 8, 그 다음에 8, 최대 16바이트가 제일 긴 명령어 사이즈가 되겠고, 가장 짧은 사이트는 이 OP 코드만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1바이트에서부터 최대 16바이트 크기의 명령어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ARM 프로세서의 명령어는 좀 다릅니다. ARM 프로세서 명령어는 이와 같이 고정 길이가 되겠습니다. 즉 0비트에서 LSB부터 MSB까지 30비트 고정 길이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컨디션 코드랄지 이와 같은 별도의 B 패턴, 그 다음에 OP 코드, 나머지는 전부 오퍼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명령어와 비교해서 ARM 프로세서는 고정 길이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 길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형이 리스크 타입이 되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ARM 프로세서와 같이 프로세서마다 사용하는 명령어 프로세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음은 명령어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설계 시 다음에 열거하는 5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연산 종류입니다. 연산 종류의 수, 그 다음에 연산 작업의 유형, 연산의 복잡성 같은 것을 따져서 연산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명령어에서 다뤄야 될 데이터의 유형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바이트 사이즈인지 아니면 워드 사이즈인지, 그 다음에 메모리 한 번 액세스 할 때마다 가져올 데이터의 타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에 명령어 포맷을 생각해야 됩니다. 명령어 길이를 가변적으로 할 건지 고정적으로 할 건지, 또는 오퍼랜드의 개수를 최대 몇 개까지 허용할 건지, 그리고 각 명령어 필드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명령어를 설계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명령어들에 의해서 참조될 레지스터들의 수나 레지스터의 용도를 고려해서 명령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퍼란드에 정의되는 레지스터의 필드 수는 늘어나겠죠. 다음에는 중요한 게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설계 시 이 주소 지정 방식은 실제로 명령어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로부터 가져올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어 설계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